사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 분할이겠죠.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에 협의 이혼 신고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기범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행위 취소 소송의 기본 구조와 함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증여로 부동산을 받았지만 그 실질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일 때 이러한 증여가 사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의 형식으로 재산을 받았지만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증여가 정당한 재산 분할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면,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에 협의 이혼 신고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부가 협의 이혼 신고를 하기 약 5개월 전에 증여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법적으로 이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의뢰인 중에 남편과 사실상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하면서 재산 분할로 살고 있던 집의 소유권을 증여받았는데 미처 법적으로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던 중에 남편의 채권자로부터 사행위 취소 소장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사행위 취소 소송과 동시에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혼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부부가 가장 이혼이 아니라 실제로 이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정을 밝혀야 하느냐? 예를 들면 증여 당시 또는 그 직후부터 서로 별거 중인 사실, 증여 직후 실제로 협의 이혼의 법적 절차를 거친 사실, 증여로 부동산 등기를 마친 시점과 협의 이혼 신고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는 사실, 증여 전후로 배우자와의 금융 거래가 없는 사실,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배우자는 집을 나가서 주소를 이전하였지만 사행위 취소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런 사실들이 있다면 실제로 부부가 이혼하였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사실들을 어떤 증거로 입증하느냐? 예를 들면 주민등록 초본, 협의 이혼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 바로 과도한 재산 분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 분할은 사행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과대한 부분만큼 취소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도 많이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권 문제도 있겠지만 바로 재산 분할이겠죠.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원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한 다음에 원피고 각자의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각자 본인의 재산 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주장을 하게 되죠. 사행위 취소 소송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채무자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한 다음에 채무자와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한 후 과도한 재산 분할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 분할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재산 분할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제3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어떤 재산을 취득했고 또 둘 사이에 혼인기간 중 어떤 기여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그래서 원고가 소송에서 과도한 재산 분할이다 라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소송에서 피고가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피고는 소송에서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가에 있어 나의 기여가 높았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자녀는 몇 명인지, 부부의 직업, 소득, 경제력은 어떠한지, 아파트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인지, 아파트 취득자금은 누가 부담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 중 나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어떤 것들이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살펴보면, 부부가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피고에게 유리할 것이고요. 피고가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기여한 정황, 예를 들면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부담하였고 잔금 지급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피고가 꾸준히 갚아왔으며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승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피고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협의 이혼을 하면서 피고가 미성년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정당한 재산 분할에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그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특히 자녀가 많다면 피고의 기여는 더욱 높아지겠죠.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나에게 유리한 사실을 법원에 보여주어야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사행위 취소에 해당하기 위한 기본 요건들, 즉 제척기간은 준수하였는지, 원고의 채권이 사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 채권으로 적합한지, 채무자의 사회의사와 무자력이 인정되는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 등도 당연히 따져야겠죠. 더 나아가 만약 피고가 부동산 취득의 대가를 대부분 부담한 사정이 있다면, 즉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수할 때 피고가 마련한 금원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도 피고가 매달 변제해 왔다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일방이 해당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였음을 증명한다면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 의무의 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하면서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 명의를 취득하였지만 실제로는 명의신탁한 재산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취득임을 주장하고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임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원고를 대리한 적도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미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재산이 혹시라도 있는지 조사하던 중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발견하여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소송에서 피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고 입장에서 공격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원고 입장에서 공격을 해야겠죠. 이때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아닌 채무 면탈을 위한 무상증여라고 주장해야 하고 또 설령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라 하더라도 상당함을 초과한 과다한 재산 분할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다룬 주제는 가사와 민사가 교차하는 영역이라
상당히 복합적인 쟁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행위 취소 소송 소장을 받으셨거나 반대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행위 취소 소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